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김정은이 희한한 말을 했죠. 수령을 신비화시키면 진실이 가려진다. 이게 얼마나 희한한 말이냐. 원래 이 공산 계열에서는 진실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또 극우 전체주의에서도 진실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치 선전상이었던 괴벨스는 뭐라 그랬냐. 거짓말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면 진실이 밝혀질 때쯤 되면 이미 사람들 머릿속엔 거짓으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진실과 상관없이 사태는 진행한다. 그런 말을 했고요. 이 공산주의 혁명의 아버지 레닌은 뭐라 그랬냐. 진실이란 당과 혁명에 유리한 게 진실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아마 북한의 모든 단어 중에 이제까지 가장 경멸받아왔고 가장 안 쓰이는 단어가 진실이었을 겁니다. 그런 단어가 김정은 입에서 그것도 수령의 신비화가 이루어지면 진실이 가려진다. 이런 문맥에서 나왔다는 걸 보고 제가 무지하게 사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화두로 해서 지금 한반도와 동북아에 펼쳐지는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사파 물먹은 사람들이 상당히 심하게 물먹은 사람들이 85년부터 한 90, 한 1, 2년까지 한 7, 8년 동안 한 학령 평균 10,000명이라고 하면 그게 한 10만 명쯤 되네요. 굉장히 심하게 물먹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당시에 학생회 사무실 가면 전부 김일성 주사 관련한 팜플렛과 책이 돌아다니고 서로 만났을 때 너 어저께 평양방송 얘기 들었냐? 너 그거 학습했냐? 이렇게 서로 확인하고 그런 분위기가 학교를 최소한 7, 8년, 그 10년 지배했습니다. 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중반까지. 이 주사파에서 이 수령이라고 하면요. 그리고 진실이라 그러면 이게 기겁할 소리거든요. 그 주사파들, 물먹었던 사람들이 요번 김정은의 수령을 신비화시키면 진실이 가려진다는 발언에 대해서 아닥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뿐만 아니죠. 그 주사파 물을 먹어서 그런지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조선중앙동아의 기자들이 조명을 안 합니다. 지금 신문사들도요. 그러니까 사주는 약점들 잔뜩 잡혀 있는 것 같고 그 기자들, 그러니까 이 부장 데스크라 그러죠. 신문사에선, 언론사에선 데스크, 논설위원 이게 다 옛날 주사파 세대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수령을 신비화하면 진실이 가려진다는 말을 조명을 안 해요. 조명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그때 수령이 누구를 가리키며 수령이 어떻게 신비화되어 왔었다는 걸 조명해야 돼요. 우선 첫째 제가 보면 그 수령이 김일성을 가리킨다는 말을 적시한 신문이 없습니다. 두리뭉실하게 수령은 마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모두를 가리키는 국가 원수를 가리키는 단어인 것처럼 사용을 합니다. 천만에요. 교황이란 단어와 메시아란 단어가 틀리죠. 예를 들어서 어떤 교황이 내가 메시아노라 하면 이건 로만 가톨릭 체계에서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단이죠. 이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용어에서 수령이란 단어는 딱 한 명한테만 해당됩니다. 김일성입니다. 즉 김정은 손자라는 녀석이 할배를 신비화하면 진실이 가려진다 해서 반할배 사상투쟁에 물꼬를 튼 겁니다. 말하자면 이게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사정 뻔히 아는 조중동의 데스크급 그다음에 논설위원급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닥하고 신문을 쓸 때 마치 수령이 김정일, 김정은을 모두 가리키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쓰고 있거든요.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해 봤어요. 이게 손자가 할배를 공격한 사건이다. 할배 비판운동에 물꼬를 튼 거냐. 이거를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참 타락해 있는 거예요. 굉장히 깊게 타락해 있습니다. 수령커녕은 주석이라는 말도 안 하잖아요. 김정일 주석
김정일이라고 한 번도 한 적 없죠. 김정일 국방위원장. 그리고 김일성이 살아생전에는 김정일을 당중앙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중앙은 하면 그게 김정일의 복심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오직 북한에서만 있었던 용어예요. 당중앙이라는 얘기는. 파티 센터 그런 용어 다른 공산체제에서는 있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김정일은 국방위원장이었고 김정은도 국방위원장이죠. 다시 말하면 북한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북한 헌법에 보면 북한을 김일성의 국가라고 적시하고 있고 김일성 유일사상 체제에서는 김일성은 영생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수령입니다. 영원한 주석이고 따라서 수령과 주석이라는 말은 오로지 김일성에게만 바쳐지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영생하는 존재로 신비화 혹은 신격화되어 있냐. 너무 잘 알다시피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드셨다. 나뭇잎을 타시고 대동강을 건너셨다. 모래로 쌀을 만드셨다. 이런 식으로 그 뭐죠? 오오이병의 기적이라 그러죠. 그 신약 성경에서 물고기 5마리와 빵 2개로 여러 사람에게 먹거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물고기 5마리와 빵 2개로 그 수천 명 되는 군중에게 먹거리를 만들어 주셨다. 뭐 이런 얘기가 신약 성경에 있는데 오이병의 기적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신비와 신격화가 김일성에게 바쳐져 있습니다. 수령은 김일성 하나만을 가리키고요. 주석도 김일성 하나만을 가리킵니다. 즉 북한은 일반적 공산체제가 아니라 종교성이 강한 매우 종교성이 강한 김일성 영생교라는 사교체제입니다. 여기 이제 신문에 젊은 시절 꽃다운 나이에 임수경 씨가 북한에 가서 북한 사람들이 잘 입는 그런 검정 치마 흰 한복을 입고 같이 환희에 취해서 그 율동을 하는 그런 사진인데 이런 사람들 이런 사정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김정은의 수령을 신비화하면 진실이 가려진다라는 그 발언이 얼마나 충격적인 발언인지 이 사람들이 나서서 증언해 줘야 마땅해요. 임종석 씨, 임수경 씨, 또 대충 추상컨대 약 5만 명에서 10만 명에 이르는 주체 사상의 세례를 흠뻑 들이킨 지금 386, 586 세대 증언하세요. 진실에 대해서 증언하세요.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그 주체 사상에 대한 말하자면 심퍼시, 공감 혹은 추종을 안 버렸어도 좋아요. 그걸 버렸던 안 버렸던 상관없이 이것이 김일성 유일사상 체제에서 얼마나 충격적인 언급인지 발언인지 그걸 말씀해 주셔야죠. 말 나온 김에 김일성 영생교를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김일성 영생교는 1970년대 초반에 완성됐습니다. 왜 완성될 수 있었냐? 1970년대 초반에 미국이 인도 차이나 3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적화를 각오를 하고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71년에 미중 관계가 정상화되죠. 71년에 유엔에서 대만을 쫓아내고 중국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대만을 쫓아내고 중공을 중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1971년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렇게 되니까 북한은 미국의 친구인 중공을 자기의 뒷배 한쪽으로 잡고 또 한쪽으로는 옛날부터 뒷배로 잡고 있었던 소련을 잡고 이렇게 두 개의 쌍발 엔진을 갖추게 됩니다. 김일성 체제는. 이쯤 되니까 눈치 볼 거 없다 이제. 당 다 없애버려. 이 무렵 이후로 유의미한 무슨 당 대표자 회의 뭐 이런 게 열린 적이 없어요. 김정은이 권력 승계하던 2012년에 잠시 명목상 하나 열렸지. 이 무렵 이후로 유의미한 뭐 당 대표자 대회 뭐 전대 이런 게 열린 적이 없습니다. 당이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노동당을 두려워해야 된다. 뭐 이런 소리 하는 우파파리 보수파리
이런 거 다 말짱 꽝입니다. 노동당 다 파괴된 겁니다. 그리고 국가를 사유화했습니다. 주민도 사유재산으로 삼았습니다. 그게 1970년대 초반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거는 오로지 김정일의 업적입니다. 김일성의 최대의 불행 혹은 최대의 행운은 김정일이라는 희대의 악마적 천재를 아들로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는요,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영도의 유일 중심이 수령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회정치적 생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사회정치적 생명은요, 저나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 한 명 한 명의 생물학적 생명과는 달라요. 이건 집단이 생명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민족이라는 집단이. 노동계급에 의해서 주도되는 민족이란 집단이 생명체고, 진정한 생명체고, 저나 저 개인, 저라는 개체, 그 다음에 보고 계시는 시청자님이라는 제가 개체라고 감히 부를 수 있다면 개체. 왜냐하면 개인은 이건 좀 더 다른 뜻이에요. 심리가 개인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 세계에선 사람들의 사회 심리가 개인화되질 않아요. 그냥 개체예요. 생물학적 개체. 이 생물학적 개체가 가진 생물학적 생명은 무의미하다라고 가르쳐요. 이 집단 생명, 집체적 생명, 이 집체적 생명을 이끄는 민족 메시아가 수령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반동분자라고 끌어내서 결사줄로 묶은 다음에 돌로 때려 죽인다. 그러면 우리 휴전선 남쪽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생명을 파괴한 학살 행위이지만 사회 정치적 생명만이 오로지 중요한 생명이다라고 보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입장에서는 생명을 복돋은 친생명적 활동이 되는 거예요. 이 사회정치적 생명이란 이걸로 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극악잔인한 무도한 일들이 합리화됩니다. 이 같은 극단적 전체주의 관점을 나타낸 그림이 이응노라는 죽었죠. 화가의 그림입니다. 프랑스에서 많이 활동을 했고요. 예전에 미스코리아 한 윤정희, 그 남편 백건우 피아니스트, 이 둘을 북한으로 보내려고 동구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인가로 유혹했던 사건의 주동자로서 깊이 인물이었었습니다. 지금 대전에 그 미술관까지 떡 차려놓고 있죠. 그 기린다는 사람들이. 이응노 본인이 이걸 나타내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응노의 그림을 볼 때마다 제가 본 모든 화가의 그림 중에 가장 끔찍한 이런 김일성 영생교 스타일의 극에 이른 전체주의 인간관을 나타낸 그림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런 그림 만약에 저한테 있으면요, 바로 불살라 버립니다. 저는 그 악기와 귀기를 느껴져요. 이런 그림이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말씀 드린 김에 이응노의 그림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게 이응노의 그림입니다. 이 집단의 그 흐름, 그 집단의 집단성, 집체성을 나타내는 그림들이에요. 전부 그래요, 이 사람 그림. 99.9% 그런 그림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고 만약에 전체주의 세계관, 전체주의 인간관을 그림으로 가장 잘 나타낸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거기에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인간의 참모습으로 경배한 사람이 누구냐. 그럼 저는 자신 있게 이응노라고 짐작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사자명예훼손 아닙니다. 그 사람의 공적 활동인 그림 및 그 그림에서 나타난 그 정신세계에 관한 미술 평론입니다. 김일성 영생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는 저 백모 스타일로 정리해 드린 겁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운동을 할 때도 이 운동을 88년까지 했는데 그때도 맹렬한 반북 분자였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공산사회가 아니다. 저건 이상한 데들이다. 저 무찔러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진 좀 특이한 성향의 반북 성향이 굉장히 강한 정통 막스레닌주의 성향이었는데요. 그때부터 쟤들이 도대체 뭔가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 답을 찾은 건 거의 최근입니다. 그래서 김일성 영생교, 이걸 김일성 영생교란 단어도 제가 만든 단어고 저건 사교다. 그럼 뭐라고 부를 거냐. 영생하는 수령, 사회정치적 생명을 통해서 영생하는 수령이라는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케이 그럼 영생교네. 미래까지 만들어놨고. 김일성이 메시아라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김일성 영생교네. 그래서 제가 이름을 김일성 영생교라고 붙였고요. 저는 이 사람들의 교리의 1번이 본토기원설이라고 주장하고 2번이 민족 메시아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본토기원설 민족 메시아가 김일성 교리의 핵심 주춧돌이다라고 주장하는 건 저의 주장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주장이 학문적으로 확립된다면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그 기여는 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제가 감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본토기원설이가 뭐냐? 호모 이렉투스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라고 불리는 현생 인류고요. 현생 인류가 있기 전에 현생 인류랑 굉장히 유사한 생명종이 있었어요. 여러 뭐 수십여 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굉장히 긴 스팬 동안 굉장히 크게 번성했던 생명종이 있어요. 그게 호모 이렉투스인데 호모 이렉투스가 약 80만 년 전부터 한반도에 들어와서 특별한 종류의 현생 인류로 한반도 내에서 자체 진화했다. 그러니까 한반도 조선민족은 한반도 본토로부터 진화해서 기원했다. 그래서 본토 기원설이라고 부릅니다. 자기들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첫 번째 명제고요. 두 번째 명제는 뭐냐면 이 특별한 종류의 현생 인류가 조선민족인데 이 조선민족의 민족됨을 완성시켜 주신 분이 민족 메시아 김일성이다. 이게 두 번째 명제입니다. 세 번째 명제는 뭐냐? 이 조선민족의 민족됨은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완성된다고 수령께서 정하셨다. 노동계급 중심성입니다. 네 번째가 뭐냐? 이 순결하고 선량하고 지혜로운 조선민족은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침략받고 착취당하고 그 다음에 짓밟혀왔다. 즉 외부 세계는 침략과 억압을 하는 그리고 착취를 하는 사악한 집단이다. 바깥 세계는. 그러니까 조선민족 대 바깥 세계. 순결하고 선량하고 지혜로운 희생자로서의 조선민족과 그러한 조선민족을 끊임없이 침략하고 짓밟고 착취해온 외부세계. 이 대립구도예요. 그러니까 악마적 외부세계죠. 외부세계를 악마화해요. 다섯 번째가 뭐냐? 이 조선민족의 민족됨을 완성시킴에 있어서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민족 단위의, 민족의 집체, 민족 집단에게 사회 정치적 생명을 부여하셨고 이 사회 정치적 생명을 우리가 외부 세계에 대해서 순결하고 지혜롭고 그 다음에 선량하게 투쟁함으로써 피바다로 투쟁함으로써 이 사회 정치적 생명이 더욱더 융성하게 발전한다. 뭐 이거예요. 이게 김일성 영생교의 5대 교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걔들이 단군을 빠는 게 이유가 있어요. 환빠가 되는 게. 여기 이제 사진의 왼쪽이 단군능에 있는 지구라트예요. 쟤를 저렇게 만들어놨어요. 사진의 오른쪽이 이 단군능 꾸며놓은 거라고요. 평양인근에. 얘들이 이런 애들이에요. 완전 종교화한다고요. 민족을 종교적 숭배의 대상으로 삼고 그 민족이 종교적 숭배의 대상으로 되는 데에 이르게 만든 민족 메시아가 김일성 수령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수령이란 말은 김일성에게만 사용되는 말이에요. 저게. 주석이란 말도 마찬가지고. 왜냐? 조선민족의 민족됨을 완성한 민족국가 조선은 현대적 민족국가 조선은 그 조선의 주석은 오로지 수령 한 분으로서 영생하시기 때문에 뭘로 영생하냐? 생물학적으로 영생하는 게 아니라 사회정치적 생명체로서 영생하시기 때문에 이런 그 교리체계예요. 일종의 사교 교리체계입니다. 도대체 이걸 가지고 물고 빨고 올라가서 별 이상한 짓을 하는 이른바 대한민국의 성직자여 종교 지도자는 뭐 하는 자들이에요? 악마를 섬기는 자들 아니에요? 소망교회 이런 것들. 그때 그 목사 뭐 대한불교 조계종의 무슨 뭐 유명한 스님 뭐 가톨릭의 유명한 주교 신부 제 눈에는 악마랑 타협하거나 악마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 보기 싫어서 종교회관 안 가요.
그런 사람들을 속아내지 못하는 종교 커뮤니티라면 내가 왜 그 종교 커뮤니티에 속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거예요. 솔직히 까고 말하면. 그런 사람들을 비판해서 속아내지 못하는 종교 커뮤니티라면 그 종교 커뮤니티는 내가 거기 가서 괜히 싸움질만 하고 시달릴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종교성이 굉장히 강한 사교 체제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고요. 이걸 염두에 둘 때 이번에 김정은이 수령을 신비화하는 것은 진실을 가린다. 이 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이고 김정은으로서 정말 생명을 걸은 말인지 우리가 그때 이해하게 된다고요. 여기서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저 본토 견설 얘기를 조금 더 하죠. 사람들이 진화론에 대해서 익숙치 못해요. 저는 진화론에 반대하거나 이런 분들 다 오케이. 제 친구들 많아요. 저는 진화론을 거기 한 표 던지는 편이에요. 그러나 진화론에 반대한다 그래서 제가 무슨 비과학적 관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함부로 비판 안 해요. 왜 그러면 이건 일반적인 게 아니라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인간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과학적인 토론을 좀 넘어서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시비를 안 겁니다. 진화론에 비판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진화론을 소개하는 까닭은 얘들이 북한의 김일성 영생교가 그 진화론을 그나마 있는 진화론을 얼마나 개황당하게 비틀어서 사용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본토기원설이라는 게. 한번 보시죠. 진화론에는 이제 다중지역 진화설이 있고요. 그러니까 현생 인류가 아프리카를 기반으로 해서 아주 오래전에 한 100여만 년 전에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로 튀어나와 가지고 각각의 지역에서 현생 인류로 그러니까 호모 이렉투스가 아주 오래전에 100여만 년 전에 튀어나와서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각각의 지역에서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로 각자 발전했다라는 게 다중지역 진화설입니다. 근데 이 다중지역 진화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가 되냐면 그렇게 각자 발전했으면 지금 아프리카인하고 아시아인이 결합을 했을 때 그 후손의 생식 능력이 없어져야 돼요. 당나귀와 말이 결합을 했을 때 그게 암탉나귀 순말 혹은 수탉나귀 암말 이 컨비네이션에 따라서 노새냐 버새냐가 결정되는데 노새든 버새든 생식 능력이 없거든요. 종이 다른 생명종끼리의 그 중간에 믹스된 생명종 믹스 생명체이기 때문에 번식 능력이 제한된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 다중지역 진화설을 가지게 되면 아프리카와 아시아인, 아프리카인과 유럽인 혹은 유럽인과 아시아인 혹은 아시아인과 오세아인 이렇게 네 지역 사람들 사이에 어떤 그 인종을 초월한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 그 후손의 생식 능력이 제한돼야 되는데 안 제한되잖아. 그 얘기는 생명종이 같다는 소리거든. 그 이게 왜 같아졌냐 이거야. 각각 한 100여만 년에 걸쳐 가지고 다른 데서 네 개의 대륙에서 각각 발전했는데 왜 같아졌냐. 이걸 설명하는 게 여기 진 플로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도